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새롭고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멕시코, 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가 됐어요. 자, 영민 매니저, 네. 트럼프 대통령, 앞서도 얘기했지만 뭘 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네. 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어제 우리 자동차 무너지고 반도체 무너졌지만 진짜 트럼프의 관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어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네. 중에 가장 많이 또 급락을 좀 했고 어제 저희가 이제 골드만삭스 그 리포트를 잠깐 살짝 달아드리면서 언급했죠. 네. 왜 월요일인 3일이 아니고 4일날 네. 발효를 하는 걸로 했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일말의 이제 가능성을 좀 남겨뒀었고 네. 어제 우리 장중에 이제 통화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결국은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다 경험해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 협상용? 충격과 네. 공포 전략.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에게 엄청난 이제 공포를 이제 안겨줬다가 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얻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유예를 해주거나 관세를 이제 철회하거나 낮추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형적인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관세가 누구한테도 이제 유리할 수 없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미국 국민들이 이제 물가 잡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사실상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25% 고율 관세를 매기면 당장 미국 내 가솔린 가격, 휘발유 가격 급등할 거죠. 그렇죠. 식료품 가격 급등할 네. 거죠. 그러면 또 서민들의 이제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백악관 경제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이제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상대국들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라 100% 마약 전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펜타닐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제 관세를 도와줘라. 부과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이제 경제팀이 어떤 목적으로 이 관세라는 이제 수단을 쓰고 있는 건지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뭐 반도체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한미 FTA 있겠죠. 협상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우리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너무나 긴장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속 미국에서도 언론들이 트럼프가 미우니까 더 막 공포를 조성한 거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트럼프가 어떻게 변덕 부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달 맞아요. 유예하고 얻어내고 네. 뭘 막 그냥 붕괴시키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기 때도 한번 겪어봤는데 그때 우리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좀 트라우마성 전일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나왔었고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것부터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마판 협상. 사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협상술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먼저 제시하고 또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라 우리가 익히 일기 때 우리 겪어봤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당분간 계속해서 이제 관세놀이, 또 관세 카드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결국에 이 관세 카드도 중국을 잡기 위한 결국 중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을 또 이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올 한 해의 어떤 키워드 자체가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AI 어떤 기술 경쟁이 어떤 심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펜타닐이나 마약 전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제 근거를 이제 제시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국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 AI 패권 전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해가 좀 오래다라고 보고 있고 취임과 동시에 이제 뭐 샘 알트먼 비롯해서 이제 스타게이트 관련된 발표도 직접 하기도 했고요. 결국 첨단 산업 쪽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야 관세 카드는 사실 트럼프 임기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미국이 패권국 주의를 유지하고 계속 미래 먹거리로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AI 산업에서 계속 이제 패권국 주의를 계속 이어가야지 앞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때 이미 이 게임을 해봤고 사실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런 공포감과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또 당하죠, 당하긴. 맞습니다. 네.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멕시코와 또 이제 캐나다가 이제 한 달 유예가 됐고 또 아직까지 뭐 중국과 또 EU 관련된 불확실성은 살아 남아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초기에 집권 초기에 좀 강력하게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 국내 증시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네.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 외적으로 뭐 샘 알트만 호재라든지 그렇죠. 다양한 호재들이 중심이 이재용 있기 때문에 무제재료 있고.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가 모처럼 만에 좀 반발 좋습니다.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백악관에서도 계속해서 이 관세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얘기를 맞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건 이제 양면 전략이죠. 한쪽에서는 이제 충격과 공포를 줬다가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 달래기를 이제 풀어주고.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집권 초반에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1, 2년 안에 본인이 이제 공약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현실화시키려고 네. 할 거예요. 특히나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집권 초반에 이제 협상 상대국들에 대한 우위를 이제 좀 그렇죠. 점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마 1분기 안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간다. 어제 이제 제가 리스트업을 이제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뭐 이런 순서대로 EU까지 쭉 이 나라들과의 이제 무역 협상이 아마 네. 빠르게 진행이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하고는 지금 24시간 내에 또 대화한다는 한다요? 얘기가 네. 나왔고 EU도 분명히 이제 관세 폭탄 다음이죠. 터뜨릴 거예요. 그럼 네. EU는 또 천연가스 수입을 또 늘리거나 하죠. 미국산 제품을 이제 더 구매해준다라는 이런 이제 또 대안을 제시를 하게 있겠죠. 될 거거든요. 또 그게 이제- 얻어내겠고요. 그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저희 이제 장중에 이 관세 얘기 다룰 때 네. 지수가 막 급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무게 중심을 못 잡고 이제 막 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이제 휩쓸리면은 팔았다. 사실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망가지지 않고 사실상 이제 이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해서 미국이 어떤 국익을 이제 얻어갈 것인지 그 네. 부분에 이제 좀 주목을 좀 한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까 준호 매니저 얘기했던 것처럼 AI 가장 핵심이 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충분히 뭐 시장도 버틸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 수정님도 트럼프가 장사꾼이라 잔머리 규제 같아요. 박러브 별님도 잔머리 규제 트럼프님 시장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좋다. 주식 시장만 주가만 올려달라지 이런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천사의 유혹님도 장사꾼한테 일반인은 못 이겨요. 크크크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 두 분의 전문가가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한데요. 영매 매니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그래서 오늘 사실 이슈로 보면 AI가 가장 강하거든요. 네. 뭐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뭐 카카오죠, 테크놀로지,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네, 뭐 네. 이런 또 샘 올트만이 이제 방안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결국 샘 올트만이 이제 방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하면은 오늘 또 삼성, SK 총수들도 또 만난다라고 만나요. 이재용, 하잖아요. 최태원. 결국 또 반도체 이슈랑도 또 연결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와 또 반도체 주목을 네.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최근에 또 급락이 좀 나왔었던 반도체 장비 종목 장비. DI라는 종목을 하나 네.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HBM 수혜주고요. 웨이퍼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DI 자체는 사실은 삼성 쪽 물량이 이제 네. 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이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뭐 이재용 회장의 또 2심 재판 무죄. 결과가 완전 무죄예요. 그냥 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만 아니라 삼바와 삼성 SPS, 네. 삼성 이제 분식회계. 네, 분식회계에 네. 대한 문제도 말끔하게 이제 무죄 선고를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졌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삼성 쪽도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HBM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사실 이제 DI는 본업 쪽보다는 자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전용 이제 검사 장비,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포함해서 이제 버닝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작년 10월 달에 SK 하이닉스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1,237억 원 정도 규모의 대규모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예.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수주 잔고를 이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2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9,800원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다가 12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강하게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잘 회복이 됐다가 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주가가 또 고점 대비 20%나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왜 급락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 딥시크에 대한 우려. 딥시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비싼 반도체 필요 없으니까 엔비디아의 GPU 뭐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가격 하락 이제 압박이 생길 거고 장비 HBM도 필요 없다. 가격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장비에 대한 수요 줄어들지 않을까. 요런 우려까지 이제 되면서 그게 첫 번째 음봉이네요. 이게 첫 번째 요날 이제 음봉. 빠진 거 급락한 이유고요. 어저께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뭐 말끔히 해소가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우려. 사실 미국이 과연 반도체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를 할까?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메모리에다가 관세를 부과할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다들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은 지금 생산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제발 미국에다 좀 지어달라 이러면서 칩스법을 만들었던 거고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칩스법은 명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결국 지금 보조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통장에 꽂히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내 투자를 좀 늘리게 만드는 협상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딥시크와 관련된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관세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어제 더 심하게 이제 빠졌던 거는 분명히 빠르게 좀 되돌려 놔야 된다. 두 그리고 번째. HBM과 관련된 이제 전망을 봤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I가 작년 이제 10월 달에 대규모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BM3나 HBM3E까지는 DDR5에 이제 적용됐던 그냥 웨이퍼 검사 장비를 갖다가 썼어요. 돼요? 근데 이제 HBM4부터는 16단, 20단까지 이제 저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용 장비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용 장비를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퀄 통과까지 다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이제 진행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작년 수주 플러스 올해도 거의 뭐 최소한 50대 이상이 추가적으로도 수주가 이제 될 거라는 걸 감안하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프론티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할 거다. 작년 3분기 때 적자 전환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양산을 위한 어찌 보면 월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최소 10대 이상씩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는 데 이제 투자를 하느라고 일시적으로 이제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수주했던 거 전량을 다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근 주가 하락이 좀 지나치게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또 어제 우리 시장 이제 하락의 또 주 원인이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락 때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또 시장이 오늘 반등한다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15,400원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뭐 이틀간 20%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15,000원대가 이제 지지된다라고 보고 저점 매수를 하는 거고요. 어제 종가 15,500원 정도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뭐 19,000원 정도만 잡아도 이 자리에서 최소한 20% 이상은 한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DI로 향했습니다. DI 웨이퍼 테스트 이 검사 장비인데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HBM3 뭐 8단까지는 몰라도 12단, 16단, HBM4로 가면 새로운 장비 사드려야 된다. 그렇죠. 예, 거기에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이 DI의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또 매력들을 어필을 하게 되면서 오늘 DI를 골라줬고 어제 뭐 전일 딥시크로 맞은 건 맞은 거지만 어제 맞았던 부분은 관세 폭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까지는 오늘 이제 커버도 가능할 그런 대목이 있어서 그런 수급적인 시세적인 요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대오토웨버까지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아차 정말 속된 말로 두드려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멕시코 공장 때문에 뭐 15만 대에서 25만 대 거기서 막 생산하는데 기아차 어떡하냐.
근데 지금 보면 멕시코와 뭐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약간 뭐 하이브리드까지 네. 어제 너무 빠졌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리긴 했지만 네. 또 기아도 좀 억울하게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사실 기아가 이제 메타플랜트라고 이제 조지아주 공장도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있어요. 지금 네. 작년 말부터 지금 네. 이제 완공이 되고 가동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현대차 그룹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의 어떤 네. 이제 자동차 생산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뭐 기아도 또 그리고 현대차도 자체적인 지금 자동차 생산 라인을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공장도 기아는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캐파를 본다고 했을 때는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사실 어제의 하락은 좀 지나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결국에 또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 이후 사실 모두 각이잖아요. 멕시코에만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네. 게 아니라 네. 중국, 멕시코, 캐나다, EU 또 향후에는 네. 일본, 우리 한국까지도 아니, 지금 도요타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편 예. 관세로 최소한 10% 관세를 다 매긴다고 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아의 어쨌든 하락은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멕시코가 또 가장 먼저 30일 먼저 유예 예, 또 판정이 났기 받아줬어요.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제의 낙폭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쪽의 어떤 생산 라인을 더욱더 증설하거나 또는 이제 신설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돼 있던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 또 현대차 그룹이 또 맞물리는 게 트럼프는 전기차만 보조금 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평등하게 또 이제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또 휘발유, 뭐 디젤 다양한 어떤 차종에도 똑같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공평하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거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뭐 SUV 또 그리고 뭐 휘발유, 네. 또 전기차, 뭐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사실 현대차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RA 관련해서 리스와 렌트카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IRA 법안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도 반사적으로 오히려 현대차 그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유럽 차종이라든지 아니면 GM, 폭스바겐 또 그리고 포드 같은 차종들은 오히려 그 내연기관 자동차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현대차 그룹은 못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되면 똑같이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 있고 오히려 또 이제 글로벌 2위 또 그 자리를 공고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조정 자체는 좀 너무 과도한 낙폭이었고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좀 기대가 된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느 정도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의 좋아요. 어떤 낙폭과대와 가격적 매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기 보면 알겠지만 현대 오토에버만 네. 빨간불이었어요. 그 안에서 네, 이제 네. 그래도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깝고 네. 또 그리고 정의선 아. 이제 그룹 회장이 계속해서 2021년부터 이제 현대차는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여러 차례. 하기도 네. 했었고 또 결국에 이제 딥시크발 쇼크로 국내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캐나다의 공장 무슨 또 그리고 뭐 관세 폭탄 이런 것도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미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내년까지 또 이제 현대차의 전차종의 SDV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오토에버는 올해와 내년이 가장 이제 실적 성장에 도모될 수 있는 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상승을 현대모비스나 현대유아가 이끌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차원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떤 센스라든지 에이다스 들어가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와 로보틱스 사업 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는 데 있어서 현대오토에버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최근에 좀 강한 오늘도 뭐 역시 네,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좀 오늘도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또 올해 한 해 현대오토에버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16만 5천 원, 17만 라인대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의 SDV 전환과 더불어서 현대오토에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업종 포트폴리오 짰을 때가 이제 기아차, 네. 현대오토, 현대글로비스 맞습니다. 이렇게 짰고요. 기아차를 약간 현대차로 바꿔도 되겠죠? 현대차, 네. 현대글로비스 뭐 여기 오토에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이 뷰를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네. 나라들이잖아요. 흑자국.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또 핵심적인
정책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이제 자동차 기업들을 또 이제 뭔가 이제 또 장려를 해주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하고 또 경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좀 뭔가 이제 대안을 꼽는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당장 아주 화끈하게 상승 반전을 좀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긴 기다리고. 시각으로 이제 보시면 네. 되지만 신규 매수에 접근해서 봤을 때는 저도 현대 오토에버가 오히려 조금 더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SDB 전환과 관련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을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음 타겟은 분명히 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피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그리고 어저께 또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선고됐는데 네. 삼성도 이제 전장 쪽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하만을 중심으로 이제 전장 쪽 강화를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뭐 현대차, 기아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대 오토에버가 조금 더 뭐 주가의 네, 대응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2시간 전, 뭐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 메디케어란 말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메디케어가 실용적이라면 자기는 메디케어를 더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바이오 쪽 라인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관세 폭탄을 좀 피해가는 곳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제 옹호론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폐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쪽 라인도 한번 볼게요. 네. 어제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예, 뭐 3바 정도가 이제 마지막에 삼성바이오스가 이재용으로 살아났지만은 그렇죠. 예, 바이오 라인들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이제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제 네. 바뀔 것인가. 근데 결국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관세를 계속해서 이제 무기화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 미국의 이제 물가가 자극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최대 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도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우려들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어저께 이제 관세 폭탄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하락으로 함께 눌렀죠. 연결된 네. 이제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유예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네. 아까 우리 철진 MC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경제팀하고 지금 고도의 어떤 협상 전략을 네. 쓰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금리와 관련된 우려가 좀 지나치게 이제 과도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어저께 매도가 나온 걸 보면 결국 차익 실현성 매물이에요.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전부 대부분 다 시총 상단의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알테오젠, 뭐 리가캠, 삼천당 제약 이런 좋아요. 종목들이 많이 밀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오늘 이제 반발 매수는 충분히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는 또 그 와중에 혼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제가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영민 매니저한테. 네. 혼자만 빨가요. 이 최근에 워낙 또 이 ABL 바이오가 이상훈 대표가 뭐 이슈몰이를 좀 잘 해놨고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대표. 대규모 네. 이제 빅딜에 대한 이제 얘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패스 테라피틱스 이제 주가가 급등했고 네. 또 담도암 이제 글로벌 임상 2, 3상 이제 결과가 곧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뭔가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한테 기대했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근데 시총은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네.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이제 충분히 좀 있겠죠. 어저께도 그 와중에 어제 코스닥 시장이 막 3%가 넘게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네. 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7% 이상 상승이 좀 들어왔고 오늘도 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이 네.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안 있기 움직여요. 때문에 네.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내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개별적인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시고 또 3월 되면 미국 암학회, 4월 되면 미국 임상 종양학회, 학회 일정들도 이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월 달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BL 바이오에 저희가 리뷰까지 갔습니다.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어제 나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바이오 라인들 어제 낙폭이 커지 않았었습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 아마 이 뉴스로 거의 뭐 모든 뉴스가 도배가 될 것 같은데 네. 샘 올트만 뉴스입니다. 카카오와는 공식 협업을 발표할 것 같고요. 이재용, 최태원 전 릴레이 회담이 맞습니다. 있어요.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먼저 폭등을 했는데 카카오도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 그리고 이제 SK 또 그리고 이제 삼성, 크래프톤까지 수장들을 만나서 이제 글로벌 이제 AI 동맹을 이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1월달에도 이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방문을 해서 네. 또 이제 한종희 부회장 만나서 실적으로 또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칩 관련된 또 협업 얘기가 충분히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또 이제 제품들과 어떤 이제 또 AI 서비스에 또 이제 오픈 AI와 또 협력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였고 카카오죠. 결국 이제 애플의 형식을 그대로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네이버도 또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자체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했었는데 뭐 글로벌 이제 50위권에도 못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해야죠. 그래서 네. 거의 이제 뭐 포기나 네. 다름없고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AI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챗 GPT를 결합해서 사실 이제 애플도 그 인텔리전스라는 AI 자체 플랫폼이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6이 공개됐을 때도 같이 이제 챗 GPT가 같이 결합되는 네. 방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도 맞아요. 오픈 AI의 챗 GPT를 결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AI 시장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도 향후에 뭐 네이버도 결국 챗 GPT와 또 이제 오픈 AI와 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샘 알트만의 이제 방안이 약간 비공식 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바로 뉴스 플로우로 나오는 게 아니기 속보는 때문에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또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근데 이제 오픈 AI 챗 GPT와 카카오가 협력을 하고 결국 애플의 인텔리전스 방식으로 다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뭐 SP 소프트라든지 이스프 소프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이제 그 판권을 또 가지고 판권을 있고 갖고 있죠. 국내에서 이제 네. 독점 공급하고 있는 70% 점유율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P 소프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또 그리고 이제 AI의 자체 소프트웨어가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보니까 그거였죠, 어제. 결국 이제 네. SP 소프트가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카카오와 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크래프톤도 지난번에 챗 GPT를 결합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사실 이 AI 생태계에서 가장 이제 선두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과 또 카카오 또 그리고 SK도 SK와 삼성은 약간 칩적인 얘기를 그 반도체 하겠죠. 칩 관련된 협력 얘기가 나오겠지만 카카오와 또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과는 AI 이제 챗GPT 관련해서 협력 얘기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윗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SP 소프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도 한번 차트 볼까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오늘 또 뭐 반응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또 보안 솔루션도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챗 GPT를 이용해서 가상 OS를 또 개발하고 네.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도 작년부터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인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또 이제 AI 자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 어떤 집중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SP 소프트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하드웨어보다는 그래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 관심이 네.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가능성이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 라인대로 좀 잡고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이스프 소프트 그리고 SP 소프트가 소프트. 가장 또 현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SP 소프트를 좋습니다. 잡격을 한번 계속 홀딩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쉴리드 님이요. 오늘 AI 관련주 오를까요? 섭씨 200도 님도 크래프톤, 울트만, 샘 울트만 만난다 이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속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 폭등하고 20% 이상 폭등하고 있고 그게 핵심이죠. 이제 이래저래 지금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 것 같은데 앞서 준호 매니저 이야기를 했지만은 카카오는 이미 그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하는 거 포기했고 네. 애플도 그 AI 생성형 AI에 돈 한 푼도 지금 안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싸게 오픈 소스로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 네. 카카오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던 그 카카오톡의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챗GPT 맞습니다. 갖다 쓰면 카카오도 좀 궁금하고 뭐 솔트룩스 같은 이제 빌다까지 한번 같이 네.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부터 좀 요게 해주세요. 예. 샘 올트만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예. 많이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카카오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네이버는 지금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가고 네. 있는데 카카오그룹은 굉장히 많이 뒤쳐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챗 GPT를 결합하면서 카카오톡하고 일단 결합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쪽과 이제 결합을 했을 그러니까 때는 잠재력은 엄청나죠. 이게 이제 금융과 관련된 네. 부분에서도 굉장한 시너지를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그대로 이제 따서 쓸 수 있는 이제 동맹 관계가 구축이 된다면?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어제 당장 카카오 주가도 뭐 9%나 급등을 했지만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있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는 바로 상한가까지 그냥 날아갔어요. 네. 요 얘기가 네. 나오면서 네. 실제로 바이브 컴퍼니는 뭐 디지털 트윈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어서 지금 당장 챗 GPT하고 뭔가 이제 협력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카카오하고 네. 협력 관계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렇네. 급등을 한 네.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카카오하고 또 이슈가 같이 있었던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팔리안티어 주가가 시간에 지연해서 막 22% 지금 23% 네. 정도 급등하고 있고 폭등이죠. 아틀라시언이라는 회사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 아틀라시언은 사상 최고까지 지금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실제로 지금 딥시크 이슈 이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솔트룩스, 예.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이제 들여가지고 자체적인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생성형 AI를 개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열렸죠, 때문에 이제. 이 네. 기업들한테는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AI 서비스들이 많은 분야에서 이제 상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샘 올트만이 글로벌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본 찍고 우리나라 오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고 인도로 가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딥시크를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샘 올트만은 사실은 딥시크는 애초부터 무시했었어요. 본인들은 네. 처음부터 딥시크보다 뛰어난 생성형 AI를 예전부터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방한하는 목적은 저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다. 좋다. 우리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금 이 소프트뱅크하고 스타게이트 딱 프로젝트 얘기 나왔을 때 쟤네들 돈 없을 텐데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처음 방문해가지고 손정희 회장 만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스타게이트를 위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기회에 오픈 AI와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한 효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갔다가 또 어디 가냐면 중동을 갈 거거든요. 네. 결국 돈 많은 국가들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하면 결국 미국의 전체 이제 AI 패권을 위해서 스타게이트가 가장 좀 중심이 될 수 있고 네. 전력 인프라라든지 오늘 또 오클로는 10% 넘게 또 네, 급등해가지고 네.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랬어요. 오클로가 전력. 네. 샘 올트만이 만든 회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스타게이트가 결국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AI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제 포인트를 계속 좀 시장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좀 잡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 뭐 인터넷 업종까지 얘기 나오는데 준호 매니저 통신 업종은 어때요? 나 약간 좀 SK텔레콤 뭐 최태원 회장 라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거든요. 통신 쪽도 이거 챗GPT 갖다 쓰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통신주들도. 이제 네. 또 최근에 5G, 6G 관련된 했고, 종목들도 좀 AI 이제 반발 비서 있고, 매수가 네. 들어오기도 했고 또 이제 SK가 이제 아까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 텔레콤과도 어떤 협업 네.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관심이 오늘 통신 쪽까지 좀 집중이 가지는 될지는 않는다. 좀 더 지켜볼 소프트웨어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김혜민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에 샘 알트만의 방한 목적이 일단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일정 자체가 다 비공식으로 일정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로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세가 연출되고 아니면 기대감으로 뭐 상승 흐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미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그리고 카카오야 소프트웨어에 또 이제 집중하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좀 보고 있고 그게 또 이제 딥시크 사태가 이제 불러왔던 어떤 부분들도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어떤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중심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안랩 뭐 이런 완전히 이제 보안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범 소프트웨어 쪽으로
타점을 또 잡고 수급을 몰자 또 이런 투자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주노 매주 일발은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해요. 네.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가 된 네, 이 맞습니다. 시점인데 일단 뭐 디시크 발 어떤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왔고 또 어제 이제 관세 관세 폭탄으로 폭탄으로 인해서 또 2차 하락이 나와줬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아니고 약간 좀 후발주자이긴 한데 네. 탄력도 면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예.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이 전선 기업 중에 이제 순위가 1등이 LS전선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등이 대한전선 그리고 3등이 강원전선인데 이제 강원전선은 LS에 편입이 됐다라고 들어갔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등이 일진전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위가 대원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5개 기업이 사실 이 전선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또 이제 전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산업에 쓰이는 전력뿐만 아니라 생활에 쓰이는 전력들 모두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대원전선입니다.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LS전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HD현대일렉트릭 뭐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특히 LS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치 일감을 이미 좀 받은 상태고 HD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수주를 다 받고 최대 생산량에 도달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후발 기업들로 영향을 받을 오겠죠.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대원전선도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해서 송배전망 그리고 가공선 공급 등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이미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이미 제공해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중에서 LA 전력청 전선을 공급할 잠재적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이번에 LA 산불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LA 전력청에 전선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지금 산불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아닙니까? 사실상 또 이제 LA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또 이제 LA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있는 시점이다 네. 보니까 그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고 한다면 진짜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복구 작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게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전력청들과 지금 납품 규모를 꾸준히 좀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중에 가장 주요 목표 시장이 LA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연전선 그리고 통신전선 다양한 제품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망 복구 그리고 인프라 프로젝트의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 고객사가 이제 한국전력과 그리고 KT 그리고 현대차 그룹인데 한국전력과 KT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전선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에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장에서 전선의 수요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원전선의 어떤 전선, 특히 차량용 전선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뭐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또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 시기인데 결국 이제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네. 결국 전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전선, 차량용 전선 시장 1등인 대원전선의 역할이 더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S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또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같은 그 기업들이 물량 결국에 이제 내려오겠죠. 네. 물량이 이제 계속 네. 내려오면은 네. 결국 이제 대원전선까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 자회사를 통해서 신대원 에너지를 설립을 해서요. 뭐 산업 폐기물을 소각해서 그 과정에서 스팀을 활용한 전기, 온수 관련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차량용 전선과 또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 국내 5위 기업이고 그리고 일진전기와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어떤 상승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데 최근에 시장 풍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판단에 대한전선으로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원전선입니다. 네. 아마 전선 순위에서는 4위권, 5위권, 5위권이기도 예, 예. 하지만은 차량용 전선에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력 인프라 전선 지금 2연타 맞았습니다. 딥시크 전기 덜 먹잖아 해서 네. 큰 거 한 방 네. 맞고 관세 폭탄 맞잖아 해서 2방 맞아서 오늘 정도라면 적어도 한 방 정도에 네, 두 번째 맞습니다. 맞은 것들의 이제 회복도 한번 전력 인프라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대원전선을 봤는데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3,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4,000원을 일단 예.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2,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두 분 다 지금 보면 전력 인프라도 딱 두 방이네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빵빵이 딥시크 하나, 관세 폭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원 전선 받고 YS 킴님이 또 급하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관련 발언하면서 아이온-Q를 비롯해서 상승시켰죠. 양자는 어떨까요? 양자 쪽 영민 매니저 한번 네. 보죠. 양자가 지금 또 쑥 이게 들어갔어요. 이제 빌 게이츠가 최근에 굉장히 좀 활동을 열심히 자서전도 처음으로 이제 말도 많이 출간을 하고. 하고 비트코인 필요 없다 예,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예. 또 이제 오히려 양자 쪽은 또 이제 강하게 또 네. 부각을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양자 쪽에 투자를 또 강하게 좀 하려고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과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아이온-Q라든지 리게이트 컴퓨팅 미국의 네. 이제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지수는 이제 급락했습니다만 양자 관련된 좀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네. 미국은 오클로라든지 이런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급등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선순위가 아직은 좀 양자 쪽은 이제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전력 인프라 쪽 이런 쪽 종목들을 여기까지. 이제 먼저 좀 보시고 나머지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ICTK라든지 네. 뭐 KCS 이런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사놓고 있다가 뭔가 하나 이슈가 딱 부각되면 이런 기업들은 한 번에 뭐 한 20-30%씩 또 시세가 네, 부각이 나니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점 공략을 조금 해놓고 재료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강하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큰 재료 두 개가 있었죠.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 관련해서는 어제 낙폭이 컸던 자동차 또 반도체 라인들 두 번째 맞았던 부분의 정도의 회복 한번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샘 울트먼 이슈입니다. 카카오 협업 공식 발표 이재용, 최태원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전문가는 일단 화력은 소프트웨어, 보험 소프트웨어, 보안까지 여기에 집중을 하고 네. 살짝 좀 더 간다면 전력 인프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라인까지 저희가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